네, 안녕하세요. 행렬의 겁셈 파트 1 수업 시간입니다. 네. 오늘부터 해가지고, 오늘 하고 이제 내일 하면은요, 행렬과 그 연산이란 단원에서 중단원 1이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행렬의 곱셈이란 게 이제 마지막 그 좀 어려운 개념이랄까요? 그런 게 될 건데, 사실 왜 어렵냐고 한다면은, 그 곱셈의 성질 때문에 좀 어려워요. 그래서 두 개로 나눴어요. 왜냐면 어려워가지고 그걸 이제 개념을 다 설명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좀 걸려. 그래가지고 두 개로 나눴습니다. 어떻게 나눌 거냐면 일단은 뭐 공지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파트 1의 경우에서는 일단 기본적인 곱셈 공부할 거고요. 곱셈의 성질에 대해서도 공부할 거고 이 정도 해가지고 우리 아마 끝을 낼 겁니다. 곱셈과 곱셈의 성질을 배우고요. 뭐 단위 행렬이라는 개념도 배우고. 그리고 파트 2, 대망의 파트 2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선배들에게서도 뭐 고3 보시는 이제 수능 보시는 분들께서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파트예요. 뭐냐면 합답형 파트입니다. 합답형 파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합답형 파트에서는 뭐 그거 있잖아. 우리 소위 말하는 기억, 니은, 디귿 문제. 그래서 틀렸니, 뭐 기억이 옳은가 아니면 또 틀렸는가 그런 거를 확인해 보는 단원이 바로 파트 2예요. 그래서 합답형에 관련된 합답형을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될 기본적인 그 지식 같은 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트 1은 행렬에 대해서 어떻게 곱셈을 하는가, 행렬을 어떻게 곱셈을 하는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강의 보시기 전에 여러분 블로그에서도 올라가 있을 거예요. 네, 행렬의 곱셈 연습 문제라고 수학 그 자료실 여러분 칸이 또 마련이 되어 있어요. 네, 칸이 이렇게 딱 마련이 되어 있어가지고 네, 들어가면은 행렬의 곱셈 연습 문제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네, 그걸 확인하셔가지고 들어가셔서 파일을 여러분 혹시 파일이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모르겠어. 오류일 수도 있겠는데 재훈글 뭐 그 있잖아요. 네, 훈글 2007 그거 거기서 뭐 그림 파일 뭐 사진 파일 이런 것이 깨져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혹시 만약에 안 보인다 하시면 인쇄하면은 정상적으로 인쇄가 되니까요. 인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행렬의 곱셈 연습 문제 풀어 보실 거예요. 일단은 이것도 여러분 행렬의 곱셈 연습 문제를 여러분 가져오세요. 지금 뭐 강의 딱 멈추신 다음에 행렬의 곱셈 연습 문제 블로그에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뽑으시면 돼요. 뽑으시면 돼요. 뽑아 가지고 지금부터 수업 듣는 거예요. 네. 물론 기출문제는 또 따로 있어요. 네. 행렬의 곱셈 연습 문제 여러분 가져오시고 이제 같이 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행렬의 곱셈 가보도록 할게요. 행렬 이제 곱할 거예요. 행렬을 곱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마 행렬을 덧셈 뺄셈 할 때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었어요. 뭐예요? 같은 꼴이어야지만 더할 수가 있었어. 같은 꼴. 만약 여기가 2 곱하기 2행렬인데 얘는 2 곱하기 3행렬이면 안 돼요. 뺄셈도 마찬가지로 얘가 2 곱하기 2행렬이었는데 얘가 2 곱하기 3행렬이야? 꼴이 달라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조건 꼴이 같아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행렬의 곱셈의 경우에서는요. 조금 전제 조건이 달라요. 왜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행렬의 곱셈이라는 게 복잡해요. 어떻게 하냐면 조금 길을 타고 해야 되나요? 일단 2 곱하기 2행렬, 2 곱하기 2행렬을 한번 곱해볼게요. 여러분 행렬의 곱셈 연습 문제에서 2번 보겠습니다. 2번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행렬 이렇게 나와있죠. 2번 거기서 1번 보시면 2-1번 보시면 7, 1, 마이너스 5, 2, 1, 5, 2,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행렬의 곱셈이란 게 여러분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실 것 같아요?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면 되겠죠. 7일은 7, 7 이러고 마이너스 5, 2, 마이너스 10, 2, 3, 마이너스 10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행렬의 곱셈은 복잡하거든요. 조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가로 세로를 나누셔야 됩니다.
앞에 거는 행으로 나누셔야 돼요. 앞에 거는 1행, 2행 이렇게 나누셔야 돼요. 그리고 뒤에 것은 1열, 2열 이렇게 나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앞에 거는 1행, 2행, 1행, 2행 이렇게 나누시고요. 뒤에 거는 1열, 2열 이런 식으로 나누셔야 되거든요. 왜 이런 식으로 나눌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1행과 1열을 각각 곱해준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보통 여기를 뭐라 불러요? 1,1 성분이라 부르지 않나요? 그쵸? 1,1 성분 뭐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1행과 1열이 만나는 점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선 어떻게 곱해주냐? 1행과 1열이 만나는 것으로 7, 1은 7, 1, 2, 2 해가지고 더하셔서 9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해 안 가세요? 다시 한번 여기는 1,2 성분이죠? 맞죠? 여기는 1,2 성분이에요. 그래서 1행과 2열이 만나는 거예요. 1행과 2열이 만나는 거예요. 그쵸? 1행과 2열이 만나는 점이에요. 여기는 1,2 성분이니까 1행과 2열이 만나는 점으로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1행과 2열이 만나니까 여거랑 곱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7, 5, 35 곱하시고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하신 다음에 더해주시면 됩니다. 32가 나오는 거죠. 좀 이게 헷갈려요. 그쵸? 여기는 2,1 성분이잖아요. 즉 2행과 1열이 만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행과 1열이 만나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5 더하기 4 하셔서 마이너스를 적으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다음 2,2 성분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2행과 2열이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2행, 즉 여거랑 곱해주셔야 되는데 앞에 거 곱해주신 다음에 뒤에 거 곱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31.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행렬의 곱셈이에요. 그래.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왜 이렇게 이건 한번 다시 돌려보시면 좀 이해가 빠를지도 모르겠다. 이해 안 가시면 다시 돌려보고 리플레이라는 게 있잖아요.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행렬의 곱셈인데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라고 한다면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덧셈처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재미가 없달까요? 그러니까 쓸데가 없어요. 쓸모가 없어. 근데 만약에 아까 설명한 대로 복잡하게 계산을 해야지만 의미가 있어진다라는 얘기예요. 행렬이란 그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그렇게 좀 복잡하게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곱셈이란 게 행렬의 곱셈으로 인해서 활용이 많이 된다니까요. 네, 활용. 어렵게만 만드는 게 아니라요. 활용을 하기 위해서 곱셈이 좀 복잡하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니? 라고 한다면 나중에 행렬에 대해서 제가 활용 2가지 할 거예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시간에 뭐 연립일차 방정식 혹은 뭐 그래프로서 활용을 한다 했어요. 그때 곱셈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성질들이 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행렬의 곱셈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의구심을 가지기보다는요. 좀 쓸데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죠. 곱셈하는 방법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연습 문제를 따로 만든 이유도 그거예요. 여러분 연습하라고. 그러면 조금 형태가 다른 걸로 해볼게요. 이걸로. 이렇게 형태가 좀 다른 거 1-1번 여러분 보시면 있어요. 1, 2, 3, 4 형태가 좀 다르죠?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앞에 거는 행으로 나누고요. 뒤에 거는 열로 나눕니다. 이렇게. 앞에 거는 가로, 뒤에 거는 세로, 가로, 세로로 나눠야 돼요. 행렬은 가로, 세로 하니까 앞에 거는 가로, 뒤에 거는 세로로 나눕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보세요. 1행, 보세요. 여러분 여러 개 잘 봐. 1행, 1열입니다. 1행, 1열이에요. 그래서 3 나오죠. 다음. 1행, 2열, 1행, 2열. 그래서 여기 4 나오죠. 1행, 2열, 2행, 1열. 그치. 2행, 1열, 6 나옵니다. 2행, 2열, 8 나옵니다. 그래. 이렇게 곱셈을 하면 되는구나. 근데요, 좀 헷갈려요, 이런 게. 일단, 이렇게 행렬의 곱셈을 하는데, 이게 좀 헷갈려요, 그쵸? 여러분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처음 제가 시작할 때 뭐라 했냐면요. 덧셈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꼴이어야 된다. 뺄셈을 하기 위해서도 같은 꼴이어야 된다. 그럼 곱셈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전제 조건이 있어요. 마찬가지. 여러분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볼까요? 1, 8, 좀 그런가? 1, 9,
이걸로 해볼게요. 이걸로 해볼게. 1, 5, 7, 6, 3, 2가 있었어. 여기는 없어요. 그냥 제가 지어낸 거예요. 이렇게 있었다 생각해볼게요. 이걸 한번 여러분 곱셈해 보실래요? 저 알아요. 앞에 거는 행으로 나누고요. 뒤에 건 열로 나눠요.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해야 되는데 여기랑 뭐 곱해?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해야 되는데 여기랑 뭐 곱하냐고요. 모른단 말이에요. 얘랑 얘랑 뭐 곱해야 되는지. 그래서 곱셈에 대해서도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인데요.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하냐? 조금 특이한 전제 조건이에요. 어떤 조건이냐면 같은 꼴이다. 아까 같은 꼴이었는데 안 됐죠. 아까 이거 3 곱하기 2행렬, 3 곱하기 2행렬이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같은 꼴인 게 같은 꼴이어야지 되는 게 아니라 좀 특별한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어떤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냐? 어떤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냐면요. 앞에 게 만약에 m 곱하기 n행렬이면 뒤에 것도 n 곱하기 l행렬이어야 돼. 그러니까 열의 개수와 행의 개수, 앞에 것의 열의 개수와 뒤에 것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왜 그래요? 그래, 왜 그럴까? 생각해보세요. 앞에 거의 열의 개수가 왜, 앞에 것의 열의 개수와 왜 뒤에 거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 될까요? 이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7, 5, 6, 마이너스 2가 있었어. 9, 3, 7, 여기는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는 찾지 마세요, 그쵸? 9, 3, 7, 6이 있었어요. 그래.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얘랑 곱해보려고 해요. 근데 어떻게 곱했어요, 우리가? 그치. 여거랑 곱하고 여거랑 곱했어. 즉, 열 하나와 행, 앞에 것의 열과 뒤에 것의 행이 매치가 됐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앞에 것의 행과 뒤에 것의 열이 매치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행과 열이 각각 하나 매치가 돼야 되니까. 그쵸? 짝을 맞춰야 되죠. 짝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얘의 개수랑 같아야지 미팅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얘랑 만났는데 얘랑 안 만나면 안 되잖아요. 얘랑 만났으면 얘도 만나야 돼. 즉 여기 앞에 것의 열의 개수와 뒤에 것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죠. 어떻게 나오냐? 앞에 것의 행렬이 만약에 A라고 보고요. 뒤에 것의 행렬이 B라고 볼게요. 그랬을 때 나오는 걸 만약에 C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근데 앞에 것의 행렬이 M 곱하기 N 행렬, 뒤에 것의 행렬이 N 곱하기 L 행렬이었다. 그러면은 계산값은 어떻게 돼요? N 곱하기 L 행렬이 돼요. 왜 그래요? 보세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것의 열의 개수와 뒤에 것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지만 성립한다. 즉 이렇게 접착제로 이어준 듯이 붙여야 돼요. 아시겠죠? 똑같아야 되고요. 그때 계산한 값은 n이 사라져버려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유인데요. 여러분 2차 정사각행렬 아무거나 가져오겠습니다. 이런 게 있었어. 6293, 27, 마이너스 1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거냐? 앞에 거 행으로 나누고 뒤에 거 열로 나눠요. 그래서 요거랑 매치시키는 건 괜찮아. 그래. 근데 그 값을 여기다 적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1행과 2열이 우리가 여기까지 정할 거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한 행당 우리는 열의 개수만큼 계산을 이렇게 딱딱딱딱 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 한 열당 어떻게 보면은 행이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거니까 결국에 한 행당 열의 개수가 우리는 행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다시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쵸?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행당 열의 개수가 이렇게 배치가 된단 말이야. 즉 여기에 있는 개수, 열의 개수가 온다는 얘기예요. 한 행당 열의 개수. 모르겠니? 이해할 수 있게 해드릴까요? 이해하기를 바라는데. 그래요. 좀 생각을 해보자. 어떻게 돼야 돼? 6, 8, 2, 9, 마이너스 3, 1 이런 게 있었어요. 7, 6, 5, 2, 마이너스 1 이런 게 있었어. 계산을 해보자 라는 얘기죠. 계산이 가능해야 되니까 이것도 알다시피 2 곱하기 3행렬이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는 2 곱하기 3 저착제로 인해서 3 곱하기 얼마가 와야 되는데 3 곱하기 1행렬로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한 행에 한 열을 곱해요. 우리는 이 값을 1행 1열이라고 할 거란 말이야. 근데
다음 행이 만약에 다음 열이 있었어. 그럼 그 다음 열, 이 열에 있는 걸 곱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1행 2열이 여기 온단 말이지. 만약에 여기 3열이 있으면 1행 3열이 올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겠지. 3열까지 있다면. 근데 만약에 여기 4열이 있다면 4열까지 계산한 다음에 끝나겠죠. 즉 4열만큼 존재하는 겁니다. 뒤에 열의 개수만큼 열의 개수가 존재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1행 2열에서 끝나겠, 2행 그러니까 그거 끝나겠죠. 2행으로 끝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행의 개수가 더 있어. 3행까지 있었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3행이 더 생긴다고요. 3행 1열이 생기니까. 그러니까요. 결국에 앞에 것의 행의 개수와 뒤에 것의 열의 개수가 값으로 나오고 전제 조건은요. 앞에 것의 열의 개수와 뒤에 것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런 식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이런 게 존재한다고요. m 곱하기 n행열과 n 곱하기 l행열이 전제 조건이고요. 그것을 계산했을 때는 m 곱하기 l행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전제 조건이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 네,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일반화 시켜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연습이 되셔야 돼요. 이거는 연습 되셔야 돼요. 그래요. A, B를 한번 곱해보자. 앞에 것을 예를 들어서 뭐 A, B, C, D 복잡하게 A1, A 복잡하잖아요. 그쵸? B는 뭐 X, Y, Z, W 이렇게 봐볼게요. 그럼 이걸 계산해보자는 얘기죠. 이렇게 행과 열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곱해요? 얘랑 얘랑 매치시키고 얘랑 얘랑 뒤에 거랑 매치시켜서 더하신다. 이게 바로 1행 1열 이런 거고 1행 2열, 1행 2열 그래서 AY 플러스 BW 하나하나 이렇게 매치시키는 거고요. 2행 1열이 와야 됩니다. 여기 2콤마 1 성분이니까 2행 1열이에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곱해주시고 이거랑 이거랑 곱해주셔야 돼. 즉 CX 플러스 DZ 그 다음 2행 2열에 오는 거 2콤마 2 성분에 오는 건 2행과 2열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CY 플러스 DW가 된다. 하는 방법을 아셔야 돼. 이거 공식을 외우시면 여러분 전혀 쓸모없고요. 어떻게 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곱셈의 계산입니다. 곱셈의 계산. 이제 곱셈의 성질에 대해 살펴볼게요. 우리가 덧셈에 대한 성질을 쓸 때도 우리가 5개를 살펴봤었어요. 4개. 첫 번째 무슨 첫 번째 교환법칙. 두 번째 결합법칙. 세 번째, 분배법칙은 곱셈에서는 있기 때문에 곱셈에서 있다라고 하기보다는요. 곱셈이란 걸 알아야지 분배법칙을 사용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그치 여러분? 우리 배웠었잖아. 그치? 분배법칙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렇게 찢을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 이렇게 각각 분배해줄 수 있다는 거잖아. 근데 이거 곱셈도 안 배웠는데 덧셈에서 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덧셈에서는 못하죠. 곱셈을 안 배웠는데. 분배법칙도 여러분 곱셈에서 이제 곱셈을 배웠기 때문에 할 거고요. 이제 상수에 관련된 얘기도 한번 해볼 건데 일단 그래 이거를 꼭 해야 될까요? 해야자. 상수배, 실수배에 관련된 얘기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입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항로와 여건에 관련된 개념입니다. 여건, 그래요. 이 여건이란 게 사실 여러분 다음 단원으로 연결되는 얘기예요. 5가지를 살펴보면요. 항상 뭔가 나옵니다. 여러분 교환법칙이랑은 제일 마지막 할게요. 교환법칙은 제일 마지막에 할게요. 5번의 경우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결합법칙부터 볼게요. 교환법칙에 뭔가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한다는 거예요. 네, 결합법칙은요, 단순해요. 앞에 거를 먼저 계산하거나, 뒤에 거를 먼저 계산하거나, 값은 같아요. 이거 당연합니다. 그쵸? 앞에 것을 먼저 계산하거나, 뒤에 것을 먼저 계산하거나, 같아요. 이게 바로 결합법칙. 분배법칙의 경우에서는, 찢을 수 있다. 이렇게, 사실 이거 여기서는 일반적인 수와 행렬이나 별로 다를 게 없죠. 그리고 실수배의 경우에서는요, 뭐냐면, KA, B를 하나. KAB. 그러니까 KA를 먼저 한 다음에 B를 하나, 혹은 이렇게 AB를 먼저 하나 갖고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KA를 먼저 하나, AB를 먼저 하나, 값은 같아요. 근데 또 하나, KA를 하나, 혹은 KB를 하나 같아요. 이게 바로 실수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수는 상수의 경우에서는
아무렇게나 움직일 수 있어요. 여기서도 가운데로 낄 수도 있겠고요. 앞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결합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어떤 걸 먼저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여러 가지 세 가지 성질 우리가 배웠어요. 이거 사실 당연하죠. 당연해요. 황종원과 영어는 좀 이따 하도록 할게요. 좀 이따. 교환 법칙. 이게 문제 이게. 교환 법칙은 행렬의 곱셈에서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중요해요.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행렬에서는요, 일반적으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라고 물으신다면요, 여러분이 직접 아무 예나 가져오셔도 되는데 제가 준비한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행렬의 곱셈 연습 문제에서 4번 그 외의 연습 문제 보실게요. 그 외의 연습 문제 1번과 2번 둘 다 보시면요, 지금 똑같은 행렬인데 자리만 바꿔놨어요. 그치? 똑같은 행렬인데 자리만 바꿔놨거든요. 근데 계산해 보실까요? 한번 1번 계산해 볼게요. 5, 2, 1, 3 마이너스 6, 5, 마이너스 3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계산해 보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7이 올 거야. 1,1 성분에는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숙제. 여러분 이거 일단 여러분 이것까지 여러분 설명 들으신 다음에 숙제 내드릴게요. 끊으시고 여기서 딱 끊으시고요. 행렬의 곱셈 연습 문제 다 풀어오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까지 설명드리고 딱 끊으신 다음에 다 풀고 오시는 겁니다. 마이너스 17을 될 거고요. 다음 25, 마이너스 6, 19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9가 올 거야. 그치?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가 올 겁니다. 2번 자리만 바꾸는 거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5,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A, B면 얘가 B, A란 소리예요. 그치? 계산해 봅시다. 마이너스 5, 0이죠. 마이너스 2, 15, 13입니다.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3이에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1이에요. 그쵸? 여러분 보니까 얘랑 얘랑 같아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얘랑 얘랑 같지 않나요?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렬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으로는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교환법칙이 거의 성립하지 않아요. 물론 성립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배웠었던 그 무엇과 비슷합니까? 그렇지, 합성함수와 비슷하죠. 합성함수는요, 일반적으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전에 고1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합성함수는 일반적으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등학교 교과 과정 중에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연산 유일하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행렬과 합성함수. 이 두 가지 연산만 일반적으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유일하게 두 가지만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쵸, 굉장히 엄청난 거예요. 그쵸? AB는 BA가 아니다. 즉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왔던 수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인 수에서 우리가 배웠었던 그쵸? 일반적인 1, 2, 3, 4 이런 실수의 경우에서는요, 교환법칙이 성립하죠. 근데 여긴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핸디캡이 존재합니다. 즉, 여러 가지가 성립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첫 번째, 뭐가 성립하지 않아요? 얘 때문에 곱셈 공식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곱셈 공식 성립 일반적으로 안 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A 더하기 B의 제곱이 있어요. 여러분 곱셈 공식 아시죠?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야. 근데 행렬은 보통 대문자로 표기한다 했습니다. A 더하기 B의 제곱은 이게 참 되면 좋겠지. 그치? 참 이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이게 불쌍하지만 안 됩니다. 교환법칙이 성립할 때는 얘가 성립하겠죠. 근데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거의 성립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는 성립 안 한다. 일반적으로라 했어요. 어떤 거는 성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을 수가 있지.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겠지. 만약에 B가 영행렬이다 하면 얘도 영행렬과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반례가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몇 개는 성립할 수도 있겠고요. 몇 개는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래요? 라고 한다면 A 더하기 B, A 더하기 B 예전에 이렇게 배웠거든요. 곱셈 공식이 왜 이렇게 나오나는 이렇게 배웠어요. A 더하기 B가 두 개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 곱해주는 거예요. 분배 법칙. 우리 분배 법칙은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A 더하기 B제곱. 그런데 얘랑 얘랑은요 똑같아요? 아니야. 그래서 합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마찬가지입니다. A-B의 제곱도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A-B의 제곱도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될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A 플러스 B, A-B 이것도 참 이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면 좋겠건만 하지만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곱셈고시 성립하지 않아. 참 이게 어렵겠죠? 계산이 좀 복잡해질 겁니다. 이것 때문에 첫 번째 곱셈 공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곱셈 공식이 성립하지 않아요. 두 번째 인수분해도 안 되겠죠. 당연하죠. 곱셈 공식 거꾸로가 인수분해거든요. 곱셈 공식을 이제 거꾸로 한 게 인수분해니까 곱셈 공식 당연히 안 되면 인수분해도 당연히 안 되겠죠. 3번의 경우에는 지수법칙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뭐 이제 이거는 행렬의 이제 거듭제곱 우리 이제 배울 텐데 행렬의 곱셈과 거듭제곱 이렇게 나오잖아요. 행렬의 곱셈과 거듭제곱 그 단원에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뭐 미리 스포일러 하나 해드리자면 지수법칙이에요. 그러니까 A의 m제곱 B의 뭐 n제곱 이게 안 돼. 그러니까 뭐냐면 막 이렇게 지수를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러니까 A 얘는 A의 5제곱을 도울 수가 있거든. 혹은 뭐 A의 제곱 곱하기 A나 A 곱하기 A 제곱이나 같아요. 이거 알아. 근데 얘는 성립하지 않아. 유일하게. A, B의 M제곱은 A의 M제곱, B의 M제곱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요. 이거. 얘 같은 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또 이것도 가능해.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플러스 N제곱 이것도 성립합니다. 근데 얘는 안 돼요. 이건 안 돼. 이거는. AB M제곱을 AM 도 BM제곱 안 돼. 왜 그런지는 나중에 지수법 행렬의 거듭제곱 좀 이따 할 거야. 좀 이따. 지금 시간이 벌써 27분인데요. 좀 이따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길죠. 정말 길어요. 좀만 참아요. 네. 그러면 알아두셔야겠죠. 이거는 다음 단위 행렬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안 했었던 성질 5번째 보도록 할게요. 5번째 성질입니다. 무엇이냐면 곱셈에 대한 항동원과 여건. 거의 끝났어요, 여러분. 거듭제곱만 하면 돼, 이거 하고. 곱셈에 대한 항동원과 여건이에요. 곱셈에 대한 항동원과 여건. 뭐 곱셈에 대한 항동원 뭐였습니까? 뭐였어? 항동원이란 게 어제 거 복습하셔야 돼요. 모르겠으면. 곱셈에 대한 뭐 실수 책에서 본다면 A 곱하기 2가 사실 좀 정확하게 엄밀히 말하자면 어제 말했었던 거는 사실 2% 부족한 게 A 곱하기 2에서 그냥 바로 A가 나오는 것 이거를 항동원으로 정의했었죠. 근데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A 곱하기 2나 2 곱하기 A나 A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항등원과 어떤 임의의 수에 대하여 임의의 수에 대하여 어떤 항동원을 곱하면요 그 자신이 돼야 되는데 얘랑 얘랑은요 순서도 바꿀 수 있어. 우리가 수책이었기 때문에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스킵했어요.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만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좀 다르죠. 곱셈에 대한 거는 좀 달라요. 곱셈에 대한 건 좀 다르긴 하지만 네, 이런 게 있습니다. 곱셈에 대한 항동원과 여건인데요. 곱셈에 대한 항동원이에요. 우리가 항동원 보통 2라고 표현한댔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요. A가 있어요. 어떤 임의의 행렬 A가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항동원을 곱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항동원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왜? 항동원이라기 좀 그런 이유가 이건 행렬이잖아요. 행렬에서 항동원 하기는 조금 그런 거야. 그래서 뭐라 부르냐 여기를 단위 행렬이다 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예전에 우리 이제 그 덧셈과 뺄셈 기출문제에서 봤다시피 그때 단위 행렬 뭔지 모르죠? 일단 단위라고 적어줄 테니까 그거 하세요라고 했었는데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단위 행렬이에요. 항등원이 단위 행렬 이게 항등원이라고 얘기도 돼요. 근데 단위 행렬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부른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항등원이 2로 표현하기 때문에 여기도 2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얘도 교환법칙도 성립해야 되고요. 그때 그 자신이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만족시키는 2라는 행렬 찾을 수 있겠니?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직접 해보셔도 되는데 2는요, 이걸 만족시키는 우리가 단위 행렬은요, 바로 뭐냐? 1001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무조건 성립합니다. 이미의 어떤 행렬이 와도 1001이 됐어. 물론 A는 0행렬이면 조금 그렇죠? A는 0행렬. 근데 A는 0행렬에도 가능하지. 항통은 가능하죠. A는 0행렬이어도 0행렬 나오니까 그대로 나오잖아요. 2는 1001일 때 무조건 성립한다. 그러니까 1, 0, 0, 1이라는 행렬이 항동원이 되는구나. 왜 진짜요? 한번 해볼래요. 그래, 우리 2-3번 볼게요. 2-3번. 1002. 여기 볼까요? 계산해볼까? 1 나오죠? 그 다음에 계산해보시면 8 나오고요. 마이너스 6 더하기 0이니까 마이너스 6. 0 더하기 3이니까 3. 그대로 나왔네요. 그렇죠? 결국 3번 같은, 2-3번 같은 성질, 이런 예를 들 수 있겠구나. 여러분이 뭐 일반화 시켜가지고 해보고 싶다 한다면 A, B, C, D, 1001 하셔도요. 여러분 그대로 나와요. 해볼까요? A 나오죠? A 더하기 0, 그 다음에 0 더하기 B, B 나오죠? 그 다음에 C 더하기 0, C 나오죠? 그 다음에 0 더하기 D, D 나오죠? A, B, C, D 그대로 나오네? 그래. 1001이 바로 곱셈에 대한 항동원이 되는 거구나. 행렬의 곱셈에 대한 항동원이 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곱셈에 대한 항동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선생님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27, 8, 9, 3, 5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았어요? 그래요. 이런 것도 있어. 근데 이거에서도요. 이제 단위 행렬이란 게 존재하지만 이럴 때에는 단위 행렬이 무조건 1001은 아니에요. 이건 아니야. 무조건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요. 단위 행렬의 경우에서는 좀 포괄적인 의미, 그러니까 3 곱하기 3 행렬에서 일단 여러분 말이 꼬이는데요. 단위 행렬이란 건요. 정사각 행렬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2 곱하기 3 행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2 곱하기 3 행렬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여기 2 곱하기 3 행렬이 아니라 얘랑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뒤에 거랑 앞에 거랑 같으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정사각 행렬이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게 단위 행렬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단위 행렬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신다면요. 1, 0, 주대각선 전부 다 1이에요. 주대각선 전부 다 1이 돼야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0으로 채워준다면 그게 바로 단위 행렬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2차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 많이 다룰 거기 때문에 단위 행렬이 뭐 정사각 행렬 얘가지고 3차 막 단위 행렬, 3차 정사각 행렬인 단위 행렬 이런 거 별로 안 볼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단위 행렬이 이제 보통 2차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만 다룰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뭐 기본적인 상식이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곱셈에 대한 역어는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미루겠습니다. 이거는. 곱셈에 대한 역언이 바로 이제 나눗셈의 개념인 2단원. 2단원이 역행렬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원에서 파생이 된 거죠, 사실. 역원에서 파생이 된 게 바로 역행렬이거든요. 역행렬은요, 2단원 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설명해봤자 알아듣겠습니까? 모르지, 그치? 여기까지 여러분이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거듭제곱에 대한 얘기 해볼게요. 거듭제곱 하기 전에 단위 행렬에 대한 성질 좀 볼까요? 단위 행렬에 대한 성질 단순해요. 단위 행렬에 대한 성질은 뭐 이런 거예요. 그래. 단위 행렬의 성질이 뭐야? A2는 A는 A. 이거 말했죠. 이게 정의였어요. 정의. 단위 행렬은 뭐였습니까?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었어. 항등원. 항등원이라는 게 좀 이름만 바뀐 것 뿐이라 했어요. 그쵸? 당연히 이건 정의죠. A는 A. 이게 정의였고요.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2의 제곱은 이렇게 계속 거듭제곱을 해도 돼요. 왜요? 단순하죠. 2는 보세요. 이거 자리 이게 만약에 뭐 2였죠. 얘가 2야. 그런데 얘랑 자리도 바꿀 수도 있었어요. 자리 바꿨죠? 근데 그거는 여기가 바로 온댔어요. 2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이용해서 이런 성질들을 밝혀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 2의 세제곱도 2의 제곱 곱하기 2인데 2의 제곱이 2라 했으니까 이게 2가 되면서 아까 같은 방법으로 얘가 2의 제곱이니까 얘가 2가 되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2는 2의 제곱은 2의 세제곱은 점점점점 간다는 얘기고요. 이게 바로 단위 행렬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30분이 넘어갔네요. 거듭제곱 죄송합니다.
거듭 제곱에 관련된 얘기예요. 거듭 제곱에 관련된 얘기는 규칙성 발견. 규칙성 발견. 뭐 이걸 여러분이 막 그 켈리 해밀턴 정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 CH 정리하면서 막 공식을 외워요. 2차 정사의 긴열에 대해서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 a는 a d 마이너스 b c는 0 이런 게 성립한다. 몰라도 돼요. 아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수능 문제 물론 내신 문제에서 나올지도 모르겠다. 근데 수능 문제에서 안 나와요. 이런 거에 별로 필요 없어요. 중점은 여러분이 규칙성 발견해서 있는 거지 켈리 해밍턴 정리 뭐 이런 거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런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냥 직접 대입해 볼래요? 그러려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유념해 두셔야 되는 게 우리는 규칙성 발견에 중점을 둘 거지 왜 켈리 해밍턴 정리 사용하면 쉬운데 왜 이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수능에서 모의고사나 그런 데에서는요, 켈리 해밍턴 정리를 사용해서 쉽게 문제가 풀리도록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좀 더 어렵게 풀려고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규칙성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켈리 해밍턴 정리 말고, 그걸 이용하진 않고요. 공식 몇 개만 외우고 갈게요. 일단 거듭제곱이란 건 뭐 단순해요. 별거 없어요. 거듭제곱에 관련된 얘기. 일단 지수법칙부터 볼까요? 지수법칙. a 곱하기 a 제곱은 이거 알지? 아까 배웠지? 그치? 우리가 a 제곱이란 행렬을 어떻게 정의한댔어? a 곱하기 a라고 정의할 거고요. a 세제곱이란 건요. a가 3개 있는 거예요. 근데 a 곱하기 a가 a 제곱이라 했으니까 a 제곱 곱하기 a고요. 여기도 a 제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a 곱하기 a 제곱. 왜? 뭐가 성립한다고요?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그래서 a의 세제곱은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a 곱하기 a의 제곱은 a 제곱 곱하기 이런 식으로 정의라는 게 바로 거듭제곱의 정의고요. 거듭제곱의 정의. 행렬의 거듭제곱의 정의를 새로 정의해줬고요. 그리고 새로 정해줬고요. 지수법칙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여러분 잠시만요. 가겠습니다. 이거예요.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플러스 n제곱이 성립합니다. 이게 첫 번째 지수법칙. 두 번째 지수법칙. a의 m제곱에 다시 한번 n제곱을 해주면 a의 mn제곱이 됩니다. 단순하죠? a의 m제곱에 다시 한번 n제곱을 취해준다면 a의 mn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 3번. a, b의 m제곱은 a의 m제곱, b의 m제곱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3번 주의하셔야 돼요. 뭐냐면 a, b의 m제곱이 사실 제곱으로 예를 들게요. ab의 제곱은 ab, ab란 말이야. ab가 두 개 있는 거죠. 그런데 원래 수체계의 경우에서는 a, ba나 ab나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ba와 ab를 거꾸로 써가지고 얘가 성립하는 건데 행렬에서는 ba는 ab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번이라는 행렬의 성질은 지수법칙은요 성립하지 않아요.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이제 마지막 거듭제곱에 대해서 이제 공식 몇 개만 외우고 갈게요. 이거는요 솔직히 너무 정형화된 패턴이라서 여러분이 암기하시고 가셔야 돼요. 원래 일반적인 패턴의 경우에서는 a라는 행렬이 구추어져요. 근데 여러분이 a 100제곱을 구하셔야 돼요. a 100제곱까지 다 할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a 제곱 하시고 a 세제곱 하시고요. a 4제곱 하셔가지고 문제를 푸시는 형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요 a 4제곱까지 하면요 거의 규칙이 보여요. 그런데 이게 너무 쉬워가지고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정형화된 패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m 0 0 1이 나왔어요. 얘 n제곱을 하면요 m의 n제곱 0 0 1이 됩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m 말고 1 0 0 m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n제곱 하셔도 똑같이 나와요. 1 0 0 m의 n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가 만약에 mn에 대해서 m 0 0 n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쵸? a제곱 했었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 m의 a제곱 0 0 n의 a제곱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냥 제곱 이렇게 나와요. 즉 거의 비슷하게 단위 행렬에 가깝게 생긴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1 대신에 무언가가 들어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제곱해 준 거면 그냥 각각의 제곱 취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좀 정형화 시켜가지고요.
m00n이었어요. 거기다가 a제곱을 취해주고 싶었답니다. 그러면 m의 a제곱 0, 0, n의 a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형하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패턴들도 많아요. 이런 패턴들만 있는 건 아니고요. 또 이런 패턴들도 있어요. 1, 0 나왔는데 여기에 a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n제곱을 취해줬을 때는요 1, 0, n의 1이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는 여러분이 직접 해보세요. a 집어넣어보시고 a 제곱 해보시고 a 세제곱 해보시고 a 네제곱 해보시면요 이런 규칙이 보일 거예요. 마찬가지 1, a, 0, 1 이런 게 있어서 거기다 n제곱을 해줄게요. 그러면 1, na, 0, 1이 됩니다. 이게 약간 정형화된 공식이에요. 여러분이 조금 알고 계시면 편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 만약에 1a, 0, 1AP1이면 n제곱 해주면 1NA 막 NB1 이렇게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두 가지만 성립하거든요. 그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40분으로 이렇게 오래 한 적은 처음이네요. 좀. 네, 수고 많으셨고요. 사실 좀 할 내용이 이제 다음 시간에도 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꼼꼼히 정리하신 다음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